네, 이번에는 이제 우리 시장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코리아 빅샷 박근호 이사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사님. 자, 일단 주요 이슈들부터 먼저 한번 쭉 보죠.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예, 오늘 아마 이 기술주들이 주가가 좀 브로드콘 말고는 빠지면서 이 거품론 다시 좀 힘을 받는 것 같습니다. 파월도 비슷한 얘기를 좀 그렇죠. 하긴 했습니다. 뭐 약간 고평가라는 단어를 좀 쓰면서. 그때 얼트만 오픈AI CEO가 그런 얘기 했었죠. 네. 뭐. 이게 이제 미국 쪽에서 월가에서 최근에 좀 약간 그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는 분석인데요. 이 부분은 이제 첫 번째 이슈로 갖고 가긴 할 건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혀 비슷하지 않습니다. 네. 비슷한 그러니까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M7 거품론, 그러니까 소위 네. 말하는 AI 거품론과 닷컴 네. 거품론하고 좀 비교하실 거죠? 비슷한 거는 올라갔다는 것밖에 없습니다. 완전 다릅니다. 네. 예, 이따가 자세한 내용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예, 이게 사실은 어제 우리 증시에서는 시장 외적인 측면에서는 가장 큰 뉴스였어요. 새 정부 들어 첫 1,000억대 주가 조작. 그러니까 새 정부 들어 첫 1,000억대라는 이건 제목이 좀 잘못 뽑힌 거고, 새 정부에서 첫 주가 조작 사건이 이제 적발이 됐고, 네. 그 규모가 1,000억대다. 이제 네. 요가 내용이 되는 거고, 맞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주가 조작을 하여간 걸리면 폐가망신시키겠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시범 케이스가 될 거다. 이제 요거죠. 과거에 이제 그 소위 얘기하는 이제 라더견 씨 주가 조작 그게 때 SG 네. 뭐 그랬었죠. SG증권발 SG증권발. 사태라고 보통 표현을 많이 했는데 그때 당시에 나왔던 약 한 7, 8개 종목 정도가 타겟팅이 됐었었는데 그때는 그 기업들은 모르는 거에 있어서 시장에서 사람들이 의심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정도로 굉장히 저평가됐지만 거래량이 적은 종목군들이 좀 타겟팅이 됐었어요. 그때 뭐 그러니까 세방이라 완전히 무슨 완전히 그 정말 잡주 뭐 이런 게 아니고 네네. 회사는 나쁘지 네. 않았고. 초저평가 우량주였었습니다. 그때는. 우량주였어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사람들이 이제 투자들이 올라가니까 뭐 이게 이제 다시 재가치를 찾아가는구나라고 그렇게 보죠. 생각했었는데 대부분. 네. 물론 여기서 타겟팅이 된 DI 동일 같은 경우도 일단 매출 같은 경우는 뭐 한 6, 7천억 정도 나오긴 하는데 중견 회사네요. 네. 네. 영업이익이 한 1% 정도 나오고 부채도 이렇게 적은 편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 하는 회사예요? 이제 뭐 섬유 쪽 관련된 회사를 보시면 되는데 네. 어제 이제 그 회사 관계자분이 이제 인터뷰를 하신 걸 영상을 봤는데 뭐 많이 오르진 않았습니다. 사실 한 1년 동안에 한 100% 정도 올랐는데 그럼 뭐 요즘엔 뭐 흔한 건데 그 정도면. 네. 근데 네. 뭐 전체 거래량의 3분의 1 정도를 담당을 했다고 하니까 자금 좀 많이 들어간 것 같아요. 근데 회사 관계자가 회사 쪽에서도 회사 측에서도 왜 올라가는지 궁금해했다라는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사주를 사서 좀 올라가나 이런 식으로 했는데 아무튼 이 DI 동일 주주분들은 사실 뭐 나름대로 좋게 분석을 해서 사셨는데 어제 하한가 같은 경우는 이게 굉장히 좀 뭐 억울한 분이 굉장히 사실 많죠. 그것 때문에 주가 조작을 하지 마라 근절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 뭐 어떤 사람은 이게 주가 조작하는 종목이 소위 말하는 작전주인지 알고 들어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사실 대부분은 모르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번 사건도 보면 결국은 이 주가 조작 단이 1,000억 원이라는 이 막대한 자금을 가지고 작업을 해서 자기들이 계속 거래를 뭐 그게 이제 통정 매매고 뭐 그런 거겠습니다만 계속 거래량을 늘려서 자기들이 비용 내가면서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이 종목이 갑자기 거래가 느네 그럼 주가가 올라갈 거 같네 이렇게 따라 들어오게 만든 네. 다음에 나중에 팔았던 거 아니에요? 개인적으로는 이거를 저는 금감원에서 사실 지금 이거를 오픈을 했다라는 거는 사실 올라갈 때 참여 계좌들이 뭐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계속적으로 반복되니까 계좌들이. 그렇죠. 그걸 미리 좀 뭐 알 수 있는 방법은 충분히 있었는데 좀 약간 너무 뒤에 나온 게 아닌가 그러면 생각했습니다. 이게 자기들이 일단 파악을 하고 물론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해야 되는 시간이 걸리니까 네. 이게 정말 주가 조작인지 아닌지. 근데 이제 그게 좀 길어지다 보니까 손해 피해자가 또 네. 생길 수 있었다. 그 부분이 되는 거고요. 우리가 보통 테마주 같은 경우도 한참 올라간 다음에 위쪽에서 금감원에서 뭐 경고가 나오고 그러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뭐 올라가는 거는 사실 뭐 좋은 거긴 한데 이제 후폭풍이 좀 약간 심각하니까. 네. 아무튼 근데 사실은 감독당 입장에서도 제가 감독당국 입장이라면 그런 종목들 이렇게 시그널이 있다고 그래서 그 얘기들을 공개적으로 이제 예를 들어서 그냥 삼성전자라 표현을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주가 조작의 대상이 될 리는 없으니까 삼성전자가 주가 지금 이렇게 그 거래가 갑자기 늘고
그 몇몇 그 계좌에 집중적으로 거래가 되고 있으니 주가 조작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 있으니 조심하십시오라고 만약에 어떤 경고음을 발령을 했다. 그러면 그거를 오히려 이용해가지고 주가 더 달려드는 분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도 드네요. 네, 맞죠. 그건 이제 뭐 공식적으로 발표라기보다는 일단 이쪽 이제 만약 참여한 쪽이 있다라고 하면 그쪽에 이제 어느 정도 뭐 압박이라든가 이런 게 좀 필요할 그렇게 수도 공개하지는 있겠네요. 않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셀트리온이 결국 미국의 공장을 직접 이제 확보를 하는 거네요. 8월 달에 우선 협상자로 이미 뭐 시장에서 네, 그 얘기는 노출이 된 전해졌죠. 부분이죠. 이제 확정이 요건 이제 두 번째 이슈로 좀 간단히 한번 좀 다뤄보도록 어제 하겠습니다. 셀트리온 그래서 주가가 아주 급등을 너무 했습니다. 좋았죠. 네. 사실은 셀트리온 같은 회사가 주가가 되게 무겁고 공매도가 또 되게 많은 네.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였잖아요. 뭐 하여간 잘하면 또 이게 소위 말하는 쇼티지, 이제 숏 커버링 네, 같은 네, 게 네. 나올 수 있지 않겠는 생각도 듭니다. 카톡 어제 개편을 했는데 주가는 어제 많이 떨어졌어요. 주가는 별로 안 좋았죠. 이제 왜 개편을 했나? 이제 주된 이유는 사실 AI는 제가 봤을 땐 표면적인 부분이고 한 달에 카톡 사용자들 우리나라 평균으로 냈을 때 한 달에 600시간 이상을 사용을 한다라고 합니다. 네. 인스타는 한 달에 900시간 이상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확실히 이게 인스타로 네, 넘어갔구나. 그리고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는 지금 인스타로 이제 개인적인 메시지는 이제 DM을 많이 하기도 하고 카톡에서 발표를 하기에는 저는 이건 좀 약간 제 기준에서는 좀 제가 이상한 건지 모르겠지만 하루에 평균 400건 이상을 주고 받는다라고 합니다. 평균적으로 네. 우리나라. 근데 저는 하루에 한 2개 정도 봅니다. 2개. 이제 방송국 작가님들이랑 주고가는 거 외에는 거의 카톡이 안 와요. 앵커께서는 하루에 뭐 카톡 얼마 정도 주고받으세요? 저는 10개? 10개. 이렇게 해서 이제 개편된 거는 이제 많이 보셨긴 하겠습니다만 이제 오픈 AI 그 챗 GPT가 채팅 탭의 최상단에 고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중요한 대화 나눌 때 그 상단 고정을 해 놓으면은 대화가 없으면 맨 위에 위치해 있잖아요. 맞아요. 거기 네. 챗 GPT를 그걸 넣어 놓고 이제 대화를 이제 할 수 있게 언제든지 만들고 그다음에 친구 탭을 이제 인스타처럼 물론 기존처럼 되돌릴 수 있긴 합니다만 일단 개편은 친구 탭을 기억, 니은, 디귿 순서대로 되어 네. 있는 그거를 이제 인스타처럼 이제 바뀐다라고 합니다. 인스타처럼 바뀐다고 인스타가 되는 건 아니고요. 네. 왜 인스타로 특히 젊은 층들의 무게중심이 넘어가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이유를 파악을 해야 되겠죠. 어쨌든 뭔가 변화를 주겠다고 노력을 하는 거는 뭐 큰 어쨌든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뭐 주가에 그렇다 해서 뭐 크게 끌어올리고 이런 모멘텀이 될 정도는 일단 어제 시장만 놓고 봐서는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파운드리 회복에 추가 상승 여력 충분. 가장 중요한 부분이 퀄컴입니다. 퀄컴. 지금 TSMC 그 2나노 공정 그 고객사 중에서 퀄컴이 빠졌습니다. 이번에 발표에 의하면. 최근에 보니까 애플이 네. 뭐 거의 비중이 반 이상 차지한다 얘기가 애플이랑 나오더라고요. 브로드컴이 일단은 2나노 공정에서 네. 첫 번째로 참여를 했고 네. 이제 참여했다라고 할 수도 있고 이제 고객사가 됐고 퀄컴이 TSMC 2나노 공정에서 일단 빠졌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빠진 거예요? 밀린 거예요? 빠졌습니다. 네, 그래서 삼성전자 쪽에서 지금 2나노 공정 테스트를 하고 있다는 그쵸. 얘기도 나오고 있는 네, 상황인데 네. 그 부분과 관련돼서 삼성전자 상반기에 파운드리에서만 5조 원 적자가 났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를 드린 부분이 HBM보다도 파운드리 쪽을 흑자로 돌리면 삼성전자의 어떤 뭐 주가나 실적이 엄청 퀀텀 점프할 이거는 거라고. 완전히 다른 모멘텀이 네, 그래서 되죠. 3분기에 일단 어제 기준으로 시가총액이 500조 원을 네. 돌파를 좀 했죠. 그래서 3분기에 시장 예상보다 훨씬 더 좋은 한 10조 원이 넘는 영업 이익을 좀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4분기에 더 좋아진다라고 합니다. 일단. 네. 그러니까 지금 파운드리 적자인데도 분기 영업이익이 그 정도라고 그러면 네. 파운드리까지 좋아지면 이제 거기서 거의 이제 완전히 네. 퀀텀 점프가 되는 거잖아요. 2018년도가 삼성전자 역대 최고 실적이었었는데 그때 영업이익이 58조 원이었습니다. 연간 58조요? 연간이죠? 네, 연간 58조. 58조면 한 15조 정도 되는 거네요. 그 분기에. 그 부분을 이제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27년도에 하이닉스와 HBM을 점유율을 40%씩 우리는 갖고 가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좀 했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좀 약간 다른 점은 하이닉스는 지금 공정 자체를 HBM에다 포커스를 완전히 다 맞춰놓은 상황이고 그렇죠.
일단 그 웨이퍼 생산량에서부터 삼성전자가 사실 압도적이기 때문에 네. 삼성전자가 한 60만 장, 그다음에 하이닉스 40만 장 정도거든요. 그래서 일단 GDDR이나 이런 쪽으로 이제 기존의 어떤 뭐 범용 반도체들이 일단 가격이 올라가면은 하이닉스보다도 삼성전자 쪽을 시장은 더 좋게 봐야 된다라고 지금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적어도 레거시는 확실하게 삼성전자가 더 우위에 있을 수 있다. 네, 일단 물량에서 일단 네, 앞서기 맞습니다. 때문에. 네. 예, 자, 첫 번째 이슈 가보겠습니다. 예, 이 거품론 얘기는 사실은 작년 8월 7, 8월이죠. 그때부터 하여간 주기적으로 계속 나옵니다. 예. 여기에서 거품론, 버블론에서 가장 중요한 건 그냥 버블이 가장 중요한 단어입니다. 과연 버블인가 아닌가? 네. 그게 가장 중요하죠. 네. 일단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이제 분석이 좀 나왔듯이 닷컴 버블이 이제 닷컴 버블 때 있었던 일이 지금과 좀 약간 유사하게 진행되고 있다. 근데 여기서 유사하게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은 오른 부분에만 지금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M7 같은 경우에는 23년도 초서부터 일단 그 223% 올랐는데 지금 그런 흐름들이 과거와 좀 많이 유사하다라는 거. 그러니까 모든 상황을 다 제외를 하고 오른 것만 비슷하다. 그렇게 지금 시장은 평가를 해서 닷컴 버블 때처럼 AI 버블이다라고 지금 표현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여기 M7에 관련돼서 이제 퍼가 나와 있는데 보통 30대, 요 테슬라 같은 경우는 그러면은 뭐 지금 이게 240대 지금 정도 퍼가 있는 상황인데 현대차가 10이 안 되죠. 그래서 현대차 5예요. 네, 그렇죠. 말이 안 되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좀 높긴 한데 성장주들은 물론 여기서 성장주가 아닌 종목군들도 있을 수는 있긴 합니다. 성장주가 퍼가 높은 거는 전혀 이상한 일이 그러니까요. 아닙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 주가 상승률 같은 경우도 좀 미미하긴 한데 일단 이런 부분들 테슬라가 여기 좀 약간 쳐졌다가 좀 올라갔죠. 그래서 굉장히 좋죠. 근데 과거와 좀 다른 구간들을 그게 중요해요. 네. 과거와 뭐가 다른가를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을 보면서 닷컴 버블 때와 AI 버블이 과연 맞는지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실적. 그런데 이거 전에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지금 TV를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닷컴 버블을 경험을 안 해보신 분들이 아마 굉장히 많으실 수도 있어요. 닷컴 버블이라는 게 사실은 2000년 전후니까 전후죠, 네. 기껏해야 지금 26, 7년, 네. 7, 8년. 그렇죠. 그때는 이제 닷컴 버블로 주가가 올라갈 때 진짜 눈 뜨면 올라갔습니다. 우리나라 코스닥도 마찬가지였었고, 그다음에 그 버블이 꺼지면서는 진짜 무서울 네. 정도로 많이 빠졌죠. 저 같은 경우도 IMF 직후에 그때 새롬 기술. 기술 네. 그 종목은 기억이 나요. 그 종목은 정말 매일 상한가였어요. 지금 솔본입니다. 그래요. 네. 자, 한번 보죠 이제. 이제 닷컴 때와 AI의 비교를 좀 해드릴 텐데 닷컴 때는 대부분이 적자였습니다. 80% 이제 닷컴과 관련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닷컴 기업들, 인터넷 기업들이 대부분 적자였어요. 80%가 이제 흑자 전환 실패를 했는데 AI는 틀리죠. 빅테크 중심으로 실적 엄청난 좋은 기업들이 오히려 실적이 더 좋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가장 극명한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닷컴 때는 자금 조달을 IPO로 대부분 했죠. 신규로 이제 상장을 하면서 그 돈 IPO 자금 갖고 이제 어떤 뭐 여러 가지 설비 투자를 좀 하기도 했었었는데 AI 때는 빅테크가 갖고 있는 이제 현금으로 지금 이제 설비 투자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역시 뭐 완전 다른 부분이고 설비 투자 같은 경우도 닷컴 때는 이게 너무 이게 붐이 일다 보니까 너도 나도 이제 뭐 돈을 싸들고 와서 이제 닷컴 쪽에 투자를 했을 때 예. 과잉 투자. 지금은 전력, 예. 데이터 센터 칩인데 가장 중요한 거. 칩. 예.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전력하고 칩. 과잉 공급이 아니라 공급이 오히려 부족하죠. 부족합니다. 맞아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네. 그리고 산업 적용도 지금 실질적으로 이미 사실은 AI는 저만 해도 네. 방송 준비하면서 자주 쓰니까요. 네. 혹시 유료 버전을 쓰시나요? 아직 그 정도까지. 그래서 이제 산업 적용했을 때는 이제 뭐 인터넷이나 닷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극소수의 어떤 국한된 산업이 이제 적용이 될 수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과거에 이제 닷컴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이 이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네, 학습 효과가 있다고 네, 봐야죠. 의료, 네. 금융, 제조 이제 산업 전반적으로 이제 적용이 돼 있고 네. 투자 주체 같은 경우도 과거에는 이제 뭐 개인 투자자 미국도 마찬가지였고 지금은 뭐 기관이나 사모펀드 이제 전문 투자자 비중이 오히려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 닷컴과 네. AI 때를 비교를 했을 때 절대 버블이 아니다라는 게 이 차이로 일단은 뭐 어떤 뭐 근거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이제 이 AI 버블 얘기가 또 좀 불거져서 네. 뭐 이를테면 미국의 빅테크들도 그렇고 그다음에 국내 이제 뭐 반도체 관련주들이 아마 주로 되겠죠. 주가가 조정을 받는다 그러면 매수 타이밍이네요. 저는 이 AI 쪽에서 가장 무서운 단어는 딱 하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 감소, 꼭지에 왔다라는 실적이 꼭지에 왔다라는 실적이 꼭지 왔다. 사실 엔비디아가 계속 그것 때문에 네. 얘기가 좀 됐던 건데, EPS 추이, 예. 이거 한번 보죠. 이게 뭐 사실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뭐 나스닥이 우리가 보통 주가가 여기 있고 그다음에 가치가 여기 있으면 이게 벌어지면 고평가 버블이다 얘기를 그렇죠. 하는데 이 주가가 여기 있는데 실적이 따라서 올라가면 고평가라는 단어는 없어지는 그럼요. 거거든요. 예. 이게 지금 그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게 이제 EPS라는 결국 주당 순이익인 건데, 네. 우리가 미국 기업들 실적 발표할 때마다 항상 EPS 이걸 네. 보잖아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들께서 이사님 쪽 그쪽 그 그래프를 보시는 것처럼 지금 뭐 꺾일 기세나 뭐 가라앉을 기세 같은 게 전혀 안 보여요. 네. 완전히 이렇게 딱 서 있는 상황이거든요. 저런 걸 봤을 때는 저희가 이제 아마 이 얘기를 이제 주기적으로 한번 하게 될 텐데 저게 꺾이는 게 확실해지면 그때 다시 한번 이사님하고 이제는 조금 조심해야 될 때요라고 말씀을 좀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됐죠? 네. 자, 다음 이슈 가보겠습니다. 예, 이 얘기도 좀 보겠습니다.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어제 셀트리온이 뭐 굉장히 어제 제가 봤을 때는 그 앵커께서 초반에 잠깐 말씀하신 그 쇼커버링이 어느 정도는 들어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거죠. 하고 있습니다. 어제 네. 보니까 오전장보다 오후장 가서 이게 한번 오후장에 확 오후장에 엄청 커지더라고요. 올랐고 기술적 분석으로 상당히 유의미 있는 구간까지 올랐기 때문에 이걸 네. 보고 그 다음에 차트를 잠깐 확인을 해보도록 보시죠. 하겠습니다. 8월달에 그 이미 이제 우선 협상자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새로운 건 아닙니다. 새로운 건 아닌데 확정이라는 부분들은 나름대로 좀 의미는 좀 있겠죠. 그래서 4,600억 정도 규모로 인수를 해서 일단은 미국 뉴저지에 있는 생산 공장 인수를 했는데 셀트리온 총 1조 4천억까지 투자를 한다라고 합니다. 여기에다가 네, 처음에 이제 그 운영비나 처음에 인수 대금 다 포함해서 7천억 정도가 들었는데 거기에 그 지금 놀고 있는 땅 한마디로 유유지가 굉장히 만 평 네, 이상이 네. 있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증설까지 이제 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여기에 일라이 공장에 있던 그 뭐 관련된 인원들을 전부 다 이제 셀트리온이 고용을 공을 승계하겠다 했어요. 네, 고용 승계를 그것도 크죠. 완벽하게 승계를 했기 때문에 뭐 중간에 좀 약간 뭐 타임이 약간 비는 타임이 없이 바로 이제 적용을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 이런 부분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뭐 기사 타이틀이 가장 강조했듯이 관세와 관련돼서 이제 걱정할 게 없다. 이렇게 아직 이제 반도체도 정해지지 않았고 의약품도 이제 미국 쪽에서 관세가 얼마라고 이제 품목 관세가 정해지진 않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리스크를 어느 정도 뛰어넘지 않았나라고 하는 게 시장의 어떤 분석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게 의미 있다고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지금 삼바가 미국에 공장이 없어요. 네. 그 삼바가 지금 제일 관세 리스크가 크게 받을 수 있는 이제 세대가 되는 건데 셀트리온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셀트리온은 지금 이게 공장을 새로 짓는 게 아니라 이미 만들어져 있는 공장을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시간을 대폭 줄이는 거죠. 네.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하나가 큰 이제 거가 또 그 현지에서 네. 이제 CMO 계약을 조금 더 뭐 네. 적극적으로 확대를 할 수 있는 부분도 가장 큰 어떤 모멘텀 중에 이제 하나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이 생물보안법 얘기가 계속 어쨌든 끊이지 않고 나오는데요. 네. 그게 있습니다. 그 말씀도 있나요? 생물보안법은 여기 있다. 예, 포함시켰습니다. 생물보안법이 만약에 통과가 된다 그러면 결국 이제 미국 내에서의 생산에 대한 부분이 관세 말고도 더 여지가 크기 때문에 네. 그렇게 되면은 삼바가 상당히 좀 긴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생각도 좀 들어서 네. 오늘 말씀을 좀 드렸고요. 차트 잠깐 보면서 네. 제가 왜 유의 있는 구간까지 왔나라고 이제 말씀을 드린 게 이제 18만 4천 원이 어제 이제 종가인데요. 지금 구간이 거의 한 1년 반 정도 넘는 기간 동안에 항상 뚫으면은 다시 내려왔던 가장 큰 저항선이었구나. 가장 큰 저항대를 보였던 네. 게 바로 이 18만 원 중반대였었거든요. 물론 19만 원이라고 볼 수도 있긴 한데 어제 앵커께서 방금 전에 말씀해 주신 대로 오전장에서는 셀트리온이나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에 그냥 좀 약간 뭐 나쁘지 않구나 정도 수준이었었는데 왜냐하면 그 기사가 사실은 이미 한번 나왔던 네, 기사니까. 오후장에
예.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술적 분석 상에서도 굉장히 유의미한 자리가 있기 때문에 이제 저는 좀 약간 가장 좀 좋은 흐름을 어떻게 나오는 게 예상하냐면 이 18만 중반대에서 옆으로 한 2, 3일 정도 기간 조정 받고 물량 좀 받아주고 그 다음에 위쪽으로 상승하는 게 가장 좋은 시나리오인 것 같긴 한데 아무튼 뭐 좋은 호재에 좋은 가격 흐름이 이게 나왔습니다. 작년 초거든요. 2024년 초인데 그때가 대략 20한 요 정도거든요. 요 정도? 네, 22만 원 정도. 22만 원 정도. 이게 정고점은 아니죠.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과거에 생각을 하면 사실은 뭐 한번 요 정고점 이 저항선 돌파해서 또 거기다 이제 쇼커버링까지 더 나오는 워낙 공매도가 많은 종목이기 때문에요. 주가가 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 수 있겠다. 셀트리온. 그렇게도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